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온 서원욱입니다. 제가 2년 전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걸음을 못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걸음을 못 걷고 목발을 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그날 바로 당장 입원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파선 암과 지금 2년여 이상 투쟁하고 있는 서원욱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워낙 건강해서요, 한 번도 병원 생활을 해보거나 링거를 맞거나 병원에 입원을 해보거나 한 번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걸음을 못 걷는 게,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가서 이동하는데 차에서만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입원을 하게 됐죠. 왼쪽 사타구니가 걸음을 한 발을 뛸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왼쪽이 사타구니가 가로토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 증상은 아마 그런 정도, 아무 반응은 없었습니다. 너무 건강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제가 고관절 때문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거의 다가 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고관절하고 술하고는 너무나도 큰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제가 또 술도 좋아하지만 음주 가무도 너무 좋아해서 그 무절제한 생활도 아마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지 해서 그런 영향이 오지 않나. 고관절은 그런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맞게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병 원인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 원인도 술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암이라는 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지만 아무에게나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암이 오는 줄 알았죠.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암 진단 받고 난 뒤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보다는 가족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활보다는 아마도 어려운 생활을 할 거잖아요. 암과 투병하고 싸워서 설령 이긴다 그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가장 컸죠. 아마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 미약했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의 사랑, 특히 아내의 사랑도 가장 컸지만 가장 또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마음 아팠던 게,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제가 입원하는 날 다음 날 바로 사직서를 내고 저를 병간호한다 할 때 참 이게 가장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내가 암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한테는 볼 면목이 없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가장 이겨내는 노하우지 않나 싶고, 또 근처에 사는 제 막내 여동생, 아마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오빠를 위해서 하다못하면 조그만한 거라도 색다른 먹을 거 있으면 오빠 먹고 기운 내라고 챙겨주는 우리 막내 여동생 가족들의 사랑이 또 컸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또 처제 한 분이 또 헌신적으로 자기 서방님보다 형부를 더 생각하는 처제가 있기에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암 발병을 안 지는 뭐 2년 7개월 됐지만 제가 이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혈모 세포라는 이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이제 2017년 12월 6일 날, 그래서 그날이 제2의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지금 해서 내일 모레면 이제 2년이 돼 가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5년 뒤에 정도 돼야 완치 판정이라는 받는다 그래요. 근데 특히 위암이나 뭐 다른 여타 암들은 5년 이상 되면 괜찮다 그러는데 임파선암이나 혈액 관련된 림프암 종류는 5년이 돼도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평생 암과 친구 돼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자기소개할 때 더 아마 이게 생소한 또 암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 분들도 의외로, 저는 처음 듣는 암이었는데 의외로 주변 분들이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혈액을 전신을 타고 도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발병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그 임파선암이 좌측 고관절로 그게 전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좌측 고관절은 인공관절로 치환수를 했죠. 인공관절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암 판정 받았을 때 또 아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임파선 암은 1기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 그래요. 몇 기냐고 물어보니까 말기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고위험군, 이제 저위험군 이런데 저는 고위험군이라 하더라고요. 온몸에 4군데, 2군데 이상이면 고위험군인데 저는 4군데가 임파선암이 침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요인들 중에 고위험군인데, 의사 선생님 말고 용기를 얻었던 게 서은옥 씨는 활동성 하나는 가장 좋다고. 예. 연령이 60대지만 신체 나이는 50대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이 버텨낼 수 있었죠. 처음에 이제 일단은 고관절을 치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인공관절로 넣어야 돼요. 그게 괴사를 시켜버렸어요. 임파선암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고관절을 완전히 괴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러내서 국가수로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급배사 암이라는 걸 판명했어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하는 임파선암도 아니고 미만성 대비세포 림프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명이 길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서 누가 물어보면 뭐 대답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어야 항암 치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2주 뒤에 이제 항암을 시작하는데, 아마 아까 어려움 중에 표현 안 한 것 중에 그때가 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벽녘에 처음으로 빨간 링거병에 들어있는 수액에 검정 봉다리가 싸진 첫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때가 좀 굉장히 암울해지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그때 또 용기를 내고 기도를 했죠. 저 빨간 핏방울처럼 검붉은 저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들어가서 내 몸에서 마지막 암세포까지 싸워서 이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항암 치료하고요.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까 소대 말씀드렸다시피 무균실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이란 거를, 제 거를 조혈모 세포를 뽑아서 보관해 놨다가 내 몸에 이제 암 수치를 제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무균실에서 19일 동안
내 몸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암세포도 5% 미만으로 백혈구 수치, 혈혈구 수치, 이런 게 혈소판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해서 아마 그 묵인실에서 생활은 제가 늘 표현합니다. 시체놀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묵인실에서 2017년 12월 6일 날 조혈모 세포 이식하고 지금까지 이제 2주 단위로 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혈액 검사 이렇게 해서 결과 보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는 CT 촬영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이고 감사하게 의사 선생님이 참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늘 3개월, 6개월이면 제 자신에 대한 의사 선생님께 숙제받는 기분으로 가는데 숙제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받는 그런 모범 학생으로 지금은 잘 치료 중에 있습니다. 더 잘해야죠.